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산업 전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하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된 계기는요. 자,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겠고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시겠는데 국가공인 자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MAT라는 자격인데요. 자, S가 서비스, M이 매니지먼트, A가 어빌리티 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우리 사회가요, 농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도 지나서 또 제조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는요, 서비스 중심 사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나라가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을 활성화해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앞으로는 서비스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데이터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여기 한국생산성본부라는 곳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국가기관입니다. 이곳에서 저희 대한민국 전체가 서비스라는 역량을 길러서 경영활동을 잘 함으로 해서 국가 전체가 그리고 개인이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배워야 되는가 그걸 체계적으로 만든 국가공인 자격을 SMAT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저희 국가공인 SMAT 자격은요. 서비스 산업 사회에 있어서 이 서비스라는 것은 약간의 무형의 어떤 설명입니다. 자, 서비스 사회라는 것은 본질의 물질이 있습니다. 본질의 어떤 우리 제품이 있다면 그 부가되는 모든 딜리버리, 배달에서부터 고객이 받아서 뭐 샘플을 하나 더 준다든지 모든 거에 걸쳐서 고객이 원하는 것에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을 서비스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능력, 자, 서비스 교육 이러면 항상 따라 붙는 것이 친절 교육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친절이라는 사전적 정의 혹시 아시나요? 자, 친절이라는 사전적 정의는요. 대하는 태도가 남을 대하는 태도가 정겹고 고분고분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서비스 산업 시대에서 우리가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는 대하는 태도가 정겹고요. 고분고분함이 상대에게 느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걸 능력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어떤 태도로 해야만 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알죠? 정겹다라는 거. 고분고분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정경,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냥 친절해라 라까지는 배우셨지만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았었다는 거죠. 자, 그걸 많은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 그 태도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이 한 2년 동안 연구 결과로 저희 자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갖추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자격을 저희 SMAT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험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www.kpc.or.kr입니다. 기관을 뜻하죠. 자, 한국생산성본부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자격이고요. 검정의 체계 자체가요. 여러분들 보시면 평소에 국가공인 자격 그러면 3급, 2급, 1급 이런 체계가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모듈이라는 이름으로 나열이 되어 있지만 경령을 위아래로 놓을 수 없어서 저희가 1급, 2급, 3급이라는 타이틀보다도 가장 기초적으로 배워야 되는 자격을 A모듈, 자, 그 다음에 중간관리자가 되었을 때 배워야 되는 자격을 B모듈, 임원이 되었을 때 전체 조직을 경영하기에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라는 것을 C모듈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조직을 이렇게 저희가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입사를 해가지고 접점 직원이 먼저 됩니다. 고객을 먼저 만날 때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모듈을 A모듈,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지갑을 열어서 페이먼트하는 고객들에게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직원이어야 되느냐, 이걸 A모듈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입사해서 모든 직원들이 필수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능력 을 저희 A모듈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직원들이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서비스를 할 수 있고요. 또 이 직원이
얼마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고객들을 사은품 하나 더 주세요. 그런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2개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비스가 조금 뭐 만족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이러한 권한의 배치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느냐? 바로 중간관리자들이 합니다. 자, 그래서 중간관리자들은 직원들이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마케팅과 세일즈라는 과목을 이해하면서 뒤에서 백오피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B 모듈에 있는 저희 마케팅 세일즈는 중간 관리자들이 갖추어야 되는 능력이라 할 수 있고요. 자, 리더들은 운영 전략. 우리는 이렇게 운영을 해서 성과를 많이 내고 싶은데 벌써 경쟁 업체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다가가서 더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조직 전체가 조금 더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느냐라는 전략들을 운영 차원에서 짜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A, B, C 모듈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3급이 A 모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무자 과정. 자, 여기가 실무자 자격을 따시는 거고, 자, 여러분들이 이 자격의 특징은요. AC 보시다시피 A, B를 따셔도 2급 관리자가 되고요. A, C 이렇게 2 자격을 따셔도 2급 관리자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두를 따셔야지만 1급 컨설턴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맞게 조직이 내가 마케팅 세일즈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A, B를 따시고요. 운영 전략을 더 필요로 하시면 A, C를 따시는 겁니다. 자, 전체를 다 이해하시면 좋지만 조직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무의 특성에 맞게끔 자격을 취득하셔서 이렇게 관리자, 컨설턴트의 능력을 이렇게 기업에다가 내가 속한 조직에다가 어필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A, B, C라는 것을 A를 기준으로 해서 B, C는 수평으로 놓고 있는 자격이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이 실무 일체형 자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A 모듈에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서비스라는 타이틀에 친절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은 고객이 느끼어야지만 되는 거죠. 우리 저 친절했는데요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근무한 본인이 고객이 저 직원 친절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면 이건 좋은 서비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다면 2 사람이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한 태도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보고 이걸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저희 자격의 가장 중요한 그 출발 선상의 어떤 의미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남을 대하는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정겹다. 고분고분하다. 이런 태도를 셨을 때 이런 기준을 우리가 맞다 틀리다 고객이 이해하는 정도 직원이 이런 태도를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 이게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태도에 대한 자격이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을 글로 이해하시고 내가 나는 이거 100점 맞았으니까 나는 어빌리티를 가졌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몸에 정겨운 눈빛 정겨운 태도 그리고 타인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내가 조금 무리한 요구에도 고분고분하게 잘 들어주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되는 자격이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A 모듈로 들어가시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원활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A 모듈에는 많이 다뤄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A 모듈을 취득하셔야지만 B로 올라가실 수 있고 C로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B, C만 따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인 게 자, 이 자격은 태도를 가져서 마케팅이 돼야 되고 운영 전략이 돼야 되는데 B, C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합격증만 나오십니다. 자, 자격증이라고 나오려면 A, 고분고분하고 정겨운 태도를 갖추셔야지 이 자격은 자격증이 나오고요. B, C만 가지고 계시면 합격증만 나온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들이 A 모듈에 있어서는 이렇게 5가지 모든 B 모듈, C 모듈에도 과목은 5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가지, 20가지 과목으로 나와 봤는데요. 직장인들이 또 업무 중에
공부하시기에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을 때 가장 최적하게 공부하시기가 좀 수월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정도로 분류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비즈니스 에티켓과 매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축구 경기를 보면 축구는 발로 해야 되고 골대 상대 골이 저쪽에 있어서 상대 골에 공을 넣어야 되지 우리 골에 넣으면 안 되고 또 공을 뺐을 때 같은 선수의 뭐 얼굴을 가격하면 안 되고 뭐 이러한 기본적인 룰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 안에서도 기본 룰을 지키면서 경기하듯이요. 자, 제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돈이 가고 저 주머니에 돈이 우리 주머니에 돈이 들어올게 하는 이 전쟁 같은 경기장, 비즈니스 경기장 안에서 룰이 없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많은 자본주의자들이 이렇게 해야지만 어느 정도 경기가 되더라, 비즈니스가 되더라 라고 만들어 놓은 룰을 비즈니스 에티켓과 매너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시험 문제에도 가장 많이 나옵니다. 태도에 대한 자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과에 대한 내용을 구석구석 공부하시는 게 이 자격을 따시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과목이 바로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여기에서 이미지 메이킹은요, 나는 빨간색이 어울리는데, 나는 파란색이 어울리는데, 그래서 나는 쿨톤을 입고 이번 미팅을 나가겠어. 나는 이번에 웜톤을 입고 이러한 자기 중심의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라요. 자, 여러분들이 많은 기업들이 자기 회사의 로고 이런 데를 보시면 컬러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죠? S사 이럴 경우에는 어떤 컬러 떠오르시죠? 우리 대기업 중에. 그리고 L사 이럴 경우에 또 어떤 컬러가 떠오르실 겁니다. 기업에서 본인들이 기업의 문화에 맞는 컬러들을 로고에 거의 다 대부분 100% 이렇게 문화로 집어넣거든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미지 메이킹은 철저하게 돈을 쓰러 오신 분이 이해하고 있는 이미지를 내가 입는 노력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오늘 비즈니스를 강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슈트, 위아래가 같은 소재로 지은 한벌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같은 소재로 지은 한벌은 조금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양복을 보시면 비즈니스 수트라고 그러죠. 자,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을 우리 비즈니스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오늘 수업이 우리 요리 수업이었다 그러면 제가 조리 캡을 쓰고 조리 복장을 하고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저 선생님이 요리 수업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를 내가 입으려는 노력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과 2과는요. 비즈니스 환경에 나오기 전에 본인이 철저하게 갖추고 나오셔야 되고요. 3과 4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이들과 대화는 철저하게 비즈니스로 해야 된다라는 걸 잘 아셔서 이러한 나와 네가 만났다라는 이 상황 자체가 우리는 회의라는 미팅한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30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2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거래상에서 어떻습니까? 여유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시간을 끌면서 자기식의 어떤 거래 계약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회의 진행을 끌고 가려면 회의의 순서들을 본인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회의의 성격, 그 다음에 회의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걸 갖추기 위해서 5과에는 회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혹시 이 회의 자리에 담당자만 나온 게 아니라 CEO가 나오셨다든지 또 아주 직급 서열별로 이렇게 미팅하러 나오신 분들이 다를 때는 응대하는 그 기술들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생각지도 못한 높은 분이 오셨을 때는 의전이라는 개념도 이해하고 계셔야 돼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직장이라는 곳을 처음 나오시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는 곳에서 생활해봤는데 뭔가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사람을 대하는 능력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A모드를 반드시 꼼꼼하게 공부하셔서 몸에 딱 익혀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는 자체가 굉장히 수월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비즈니스 매너와 에티켓 첫 번째 단락부터 좀 들여다보시면요. 매너와 에티켓의 이해부터 나옵니다. 비즈니스 환경에 있어서 이건 굉장한 룰이라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룰을 배워야 되듯이 여러분들이 전쟁 같은
비즈니스 환경에 나오시기 전에 기본 전쟁의 룰을 알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서는 어떤 응대를 하는 게 좋을지. 자, 만났을 때는 오히려 쉬워요. 상대의 눈빛만 봐도 오케이 아니면 no에 대한 의미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화 응대를 해야 될 경우가 너무 많죠. 자, 이럴 때 전화 응대에 대한 기본 매너. 그 다음 우리가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이 될 겁니다. 이랬을 때 문화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수 있을까라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1과목에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의범절이라는 건데요. 이 책에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자격에 있어서 예의범절과 조문 매너 두 가지만요. 우리 코리안 스타일, 한국 문화 안에서 배우셔야 되는 거지만 나머지 모든 자료들은요. 전부 글로벌 한 스탠다드 기준에 저희들이 맞춰서 자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격만 잘 갖추시면 국내 기업에서 종사하시든 해외 기업에 종사하시든 어느 누구나 일을 하시는데 본인 스스로가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예의범절. 우리 여러분들 예의범절 그러면 언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유치원 다닐 때 예의를 지켜야지. 제가 걸음마 막 시작하는 아이들한테 예의 이렇게 가르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지만 크면서 오히려 예의라는 것들에 대한 경험이 훨씬 적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딱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거를 재점검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학령기 사회에서는 또래 집단에 있지만요. 사회에 나오시면 이제 서열 중심의 신입사원이 됐죠. 그 다음에 대리가 되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서열 중심의 우리 사회에서 지켜야 되는 예절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예의범절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을 다시 한 번 더 너무나 쉽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나오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양적인 개념이다라는 거, 남을 대하는 태도, 제가 친절의 의미 드렸죠. 남을 대하는 태도가 정겹고 고분고분함. 이런 것들이 예의범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관습과 습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습, 관례. 아주 오랜 시간 이렇게 우리 조상에서부터 내려오던 이 습관이란 건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자, 이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 내 마음대로 사회가 좀 굴러가주면 좋겠지만 이미 사회, 비즈니스 환경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과 습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의 어떤 관습, 불교 집안의 관습 이런 것들을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서열 중심의 어떤 그 조직이라는 것이 관례와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평관계에서의 어떤 관습과 관례였다면 이제 사회생활하러 딱 나오시면 수직관계의 관례와 관습에 여러분들이 그 기준에 좀 따라가 주셔야지만 조직 전체가 갈등 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자신을 다스리는 수단이라고도 예의범절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인사하기 싫죠. 그냥 지나가면 좋겠는데 별로 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그렇지만 내가 귀찮은 상황에서도 먼저 벌떡 일어나서 정겨운 얼굴로 상대를 대하려는 노력은요. 여기에 하기 싫음을 이겨내야 되는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들 인사 잘하는 거 쉬울 것 같으시죠? 그래도 제가 이렇게 신입사원 교육 가면 많은 분들이 인사 잘하는 애 몇 없어. 기본이 된 애 몇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윗분들이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의를 잘 지켜나가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스리는 수단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여러분들이 어떤 교재를 보시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념 문제로 오지선다로 많이 나오니까 꼼꼼하게 여러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저 전체 내용들이 전부 글로벌 기준에 맞춰져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좋겠는데요. 에티켓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에티켓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프랑스. 자, 에티켓이라는 단어 자체가 프랑스어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루이 14세라는 그 왕이 프랑스 역사상 가장 절대 왕권,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절대 왕권을 가졌던 이 루이 14세가 파리에서 정치를 하지만 마차를 타고 한 2시간 거리에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내가 왕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진귀한 모든 그 보석, 모든 것들을 이 베르사유 궁전에 보관하게 됩니다. 보관하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모든 본인의 나는 절대 왕이야. 그래서 루이 14세를 태양의 왕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한번 태양 한번 여러분 똑바로 바라보시는 분 있으신가요? 눈이 부셔서 잘 못 보시죠? 감히 나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보지도 말라고 본인을 태양의 신이라고 주장했던 왕입니다. 이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에 워낙에 그 절대 왕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얀 칠에 진짜 금으로 도금을 해놨어요. 여러분 시간 나시면 꼭 가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 여기에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데 막 들어온 옷을 입고 막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룰을 지켜 깨끗한 의복을 갈아입고 와. 그리고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너네들이 들어가기 전에 어디 사는지 내 이름이 뭔지 쓰고 지나가. 그래야지 혹시 지나가다가 금초 때 없어지면 어떡할 거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자, 이 베르사유 궁전을 지나가면서 루이 14세가 노크 3번 해. 여러분 노크 3번 하라는 거 어릴 때 들어보셨죠? 이걸 제정한 사람이 바로 루이 14세입니다. 그리고 옷 갈아입고 와. 이 절대 왕정을 지나갈 때는 깨끗한 옷을 입고 와. 이렇게 의복에 대한 제재. 그 다음 노크 3번에 그리고 너의 기록을 해. 사람들이 줄 서서 막 기록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죠. 바쁜 사람들이 집에서 써서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명함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루이 14세가 절대 왕권이 무너지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지났는데 왜 우리는 지금 에티켓을 배우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자본주의라는 이야기부터 강의 첫 판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시작을 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놓여있는 이 자본주의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내가 비즈니스를 잘 하려고 보니까 막 이렇게 지저분한 옷을 입고 쌀을 팔러 나왔어요. 비즈니스를 하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지 옷도 저렇게 지저분한 사람이 쌀이나 깨끗하게 농사나 지었겠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자본주의자들이 그래서 이 루이 14세의 에티켓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깨끗하게 입고 나가서 팔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의복을 갈아입고 물건을 팔기 시작하니까 잘 팔리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팔러 왔는데 이 사람 누구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종이에 쓰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명함을 들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대번에 이 사람이 누군지 뭘 팔러 온 사람인지 알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안에서의 왕은 누굴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본주의에서 왕은 누굽니까? 돈을 쥔 사람이죠. 그래서 자본주의자들이 루이 14세 대하듯이 상대 비즈니스를 극진히 대하니 안 이루어지는 비즈니스가 없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서번트.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왕 아래에 있는 노예, 세르부스, 슬라브에서 시작된 어원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 듣고 있는 서비스란 단어입니다. 절대적으로 왕의 의지에 맞춰야 되죠. 자, 그것을 우리는 슬라브라는 단어에서 서번트란 단어로 그다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서비스란 단어로 진화를 한 겁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여러분 상대가 나에게 극진히 대하더라.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저 사람이랑 일하니까 너무 좋아. 비즈니스를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자본주의자들이 자본주의의 왕은 우리와 거래선상에 있는 상대편, 이 사람들을 루이 14세 대하듯이 하자라는데 그 기준은 루이 14세가 만들었던 에티켓북을 들고 와서 그걸 재해석하면서 비즈니스 에티켓, 비즈니스 매너 이런 것들이 지금 룰처럼 관습처럼 이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지켜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들어보셨지만 의미까지 이해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 이래서 에티켓은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폐를 절대 끼치지 않아야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호감도 줘야 됩니다. 저 사람이랑 일하고 싶은데 이런 호감.
그 다음 상대를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밥벌이가 어렵죠. 저 사람이 어렵게 만든 제품을 제가 주고 살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조금이라도 더 우리도 남기고 싶죠. 자, 그럴 때 대하는 태도가 서로를 존중해서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든데 우리가 서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럴 때 비즈니스는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즈니스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비즈니스 에티켓보다 매너, 비즈니스 매너를 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는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비즈니스 매너의 어원 자체는요. 자, 여러분들 more and manual, more and etiquet이에요. 에티켓보다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이걸 감성지능이라고 하거든요. 자, 상대가 왔어요.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먼저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 자체들이 가만히 앉아서 벌떡 일어나 그냥 악수만 해도 되지만 환영 기대의 심리를 채우고요. 자리를 내어주고요. 좋은 자리를 양보하고요. 이럴 때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더 존중하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을 터치할 때 비즈니스가 잘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비즈니스 매너라는 것이 에티켓보다 훨씬 비즈니스를 풍성하게 만들더라 라고 해서 많은 자본주의자들이 비즈니스 매너를 배우자라고 하는데, 에티켓과 매너는 감성지능을 건드리지 않으면 매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지켜야 되는 룰, 에티켓은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 상대를 조금 더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는 나의 어떤 그 상대를 위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몸에 익히시는 걸 비즈니스 매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비즈니스 매너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에티켓과 매너의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한 이해를 조금 가지시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A 모듈에 있어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자, 이 두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공수자세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외국에서 이렇게 생활한 경험들이 조금 많습니다. 미국에서, 일본에서, 그 다음 남아공에서 이렇게 많은 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제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요한 특성 두 가지가 있거든요. 빨리빨리 문화와 폼생폼사.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빠른 속도. 그 다음 이제 비즈니스 할 때 상대 비즈니스가 좀 폼이 좋으면 훨씬 더 또 비즈니스가 잘 이루어져요. 우리 한국의 특성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랑 비즈니스 관계나 나와 관계망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친절할 수 없는 한국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 나와 관계망을 벗어난 사람한테는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이 쓰는 용어로 쌩 깐다는 얘기 들어보시죠. 쌩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제가 친일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유럽이나 외국을 동경해서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람들은 모두가 존중받을 필요가 있죠. 자, 서로 존중함에 있어서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존재라는 걸 인지하는 게 바로 공수자세라는 겁니다. 존재라는 걸 인지하고도 짝다리 짚고 왔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상대에게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겸허하게 인지합니다라는 자세를 상대가 느끼도록 하는 그 태도를 우리는 공수자세라고 하는 거죠. 상대를 보고 겸양의 태도를 취해서 인사할 준비,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눈빛을 보내는 자세를 우리는 공수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 외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방법, 10손가락 깍지를 끼고 단전에 모은다가 아니라 엄지손가락 깍지를 끼고 4손가락 가지런히 붙여 배꼽 아래 3마디 아래 단전에 자신의 중심을 잡는다라는 자세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꼼꼼히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글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본인 몸에 꼭 이렇게 익히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는 음양오행의 어떤 원리에, 우리 유교의 원리에 따라서 남자가 왼손이 위로, 여자가 오른손이 위로. 흉사라고 해서 상례에 있어서는 돌아가시고 49일까지를 우리는 상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49일까지는 손이 이렇게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여성이 왼손이 위로, 남성이 오른손이 위로. 이렇게 상례
돌아가시고 흉사라고 하죠. 돌아가시고 49일까지만 손을 바꿔 잡고 예를 취하고요. 내년도에 돌아오는 제사는 우리가 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제사도 흉사라 손을 바꿔 잡는다 그러면 틀린 문제예요. 그래서 유교에 대한 개념도 조금 이해하셔야지만 공수자세에 대한 문제는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글로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에 지금 당장 이 공부가 끝나신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 낯선 사람을 인지하고 눈내를 목내라고 하고 눈으로 인지하고 자리를 조금 양보해 준다든지 이러한 태도를 반드시 좀 취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인사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루이 14세가 절대 왕권을 가진 왕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르사유 궁전을 지나가는 일반 시민들이 왕도 귀족도 군인도 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90도로 꽉 이렇게 숙이고 막 지나가니까 루이 14세가 보니까 내가 왕인데 왜 귀족한테도 90도 인사해? 자, 루이 14세가 왕인 나한테만 90도 인사하고 귀족한테는 30도, 군인한테는 15도, 너네끼리 뭐 15도 하든 말든 이거를 에티켓이라는 어떤 책자에다가 이렇게 기재를 해놓은 게 지금 우리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배워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신입사원들이 휙 지나가. 그래서 쟤들 기본이 안 돼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기본이 인사 안 하잖아. 그래요. 그러면 인사 또 잘해. 쟤는 또 기본이 잘하는데 또 왜 그래? 사장님 지나가는데 까딱하고 지나가잖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조직은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CEO, VIP를 보시면 45도, 그 다음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에서 처음 만나면 30도 인사, 보통 내.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번 만나든지 회의라든지 또 이런 동료 간에는 우리가 15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한테는 눈으로 예를 표하는 눈례를 표합니다. 이 네 가지가 루이 14세가 엄격히 지켜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아주 엄격하게 베르사유 궁전 안에서 지켜오던 걸 자본주의자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비즈니스 환경에서 공식석상 그리고 VIP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훨씬 더 존중받는다. 비즈니스가 잘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다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활용되어지고 지금도 어느 상황에서는 쓰여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도 사회 환경에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네 단계는 우리 SMAT의 비즈니스 에티켓에서 반드시 좀 지켜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시험에 빈도수도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당 다 시험에 오지선다, OX, 연결형 문제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소개 매너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업에 이렇게 전화를 걸 때 기업에서 그냥 띠링띠링띠링 어디입니다 라고 이렇게 받지 않아요. 행복을 드립니다. 무슨 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앞에 소개를 할 때 우리가 CS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Customer Satisfaction이라고 해서 고객 만족 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나라에 중요하던 시절이 바로 IMF 터지고 지금까지였어요. IMF 97년에 터지고요. 자, 이렇게 2000년대를 지나오면서 자영업자들이 급격히 나오면서 경쟁적으로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고객이 뺏기기 때문에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이럴 때 우리 제품을 소개할 때 치킨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환상적인 치킨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형용사를 붙여서 우리가 소개를 해왔다라는 거죠. 이 시절이 이렇게 지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소개할 때도 그냥 누굽니다라는 건 팩트, 이거 에티켓이에요. 소개도 드리지만 그 앞에 설명할 수 있는 저희 회사에서 가장 매너러스하고 저희 회사는 어느 기업보다도 가장 정직하고 싸게 판다고 자부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로 앞에 형용사를 써서 소개하는 것이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지금 이 현 시대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소개하실 때요. 아랫사람이 먼저 자신의 신분을 먼저 노출을 하는 게 예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분을 소개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순서 문제들이 조금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소개를 할 때는 손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쟤는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턱질이라고 하고 손가락질.
또 어떨 때는요, 저기 대출창고 어딥니까? 그러면 저기요, 쓰시던 볼펜을 가지고 도구질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턱질, 손가락질, 이런 도구질은 절대로 우리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하시면 안 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손을 이렇게 45도 각도로 펴서 존중하듯이 오른쪽입니다. 앞쪽입니다. 여기 계신 분은 저희 부장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또 누가 먼저 소개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서열 문제들이 여러분들 나오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나오는 게 자, 소개를 받고 나면 악수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악수는 누가 먼저 하느냐는 거예요. 전체 비즈니스에 있어서요, 여러분들 신체적 접촉이라는 것은 악수할 때 다 악수만이 유일한 신체적 접촉이에요. 그런데 요 순간에 상대의 어떤 비즈니스 스타일을 다 감지할 수 있는 도구기도 해요. 그래서 악수할 때 상대의 매너 수준을 이해한다라고 많은 비즈니스맨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은 악수할 때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다 남 밑에 깔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힘으로 자기도 모르게 눌려요. 그러면 기선제압에 해당하는 거죠. 안 그러면 손을 꽉 쥐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길 거야 이런 느낌이 상대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악수할 때의 매너가 기본의 상대를 신체적인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존중한다 안 한다라는 그 타이밍에 감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영민하게 악수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수 매너라는 것에 어원을 쭉 들어가 보시면요, 신이 인간에게 통치권을 넘겨줄 때 이렇게 접촉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악수를 청하지 않았는데 아랫사람이 어머 유명하신 분이 지나가니까 내가 악수 한번 하자 그러면서 뛰어가서 악수하는 거는 아주 결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악수를 청했을 때 그때 우리는 악수를 받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겸양으로, 이것도 자세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오른손을 쭉 뻗어서 살짝 당깁니다. 자기 쪽으로. 그 다음 악수. 신이 인간의 통치권에게 권력을 나눠줬다라는 게 어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되죠.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왼손은 겸양으로 허리춤으로 손이 와서 가지런히 악수가 내려오는 이 에너지를 받겠다는 듯이 팔꿈치 아래에 공손히 대합니다. 그래서 겸양의 자세를 취해서,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점을 3번 찍으셔야 돼요. 눈, 손, 눈. 이런 거예요. 점을 3번 찍는다고 해서 이걸 3점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 손, 눈 이렇게 반갑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다시 공수 자세하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라포를 형성하면서 스무스하게 비즈니스를 오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수도 대충 하고 탁 이렇게 하신다든지 이랬을 때는 저 사람 비즈니스 매너를 안 배우고 나왔네? 비즈니스를 매너 없이 하네? 그러면 뒤의 결과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손하게 우리가 악수를 하고 겸양을 하는 자세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이러한 태도는 제발 글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몸에 꼭 지니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국공항공사라는 곳에서 높은 분들, 우리나라 국가 대통령분도 많이 만나 뵙고요. 장차관 분들, 굉장히 높은 분들 곁에서 의정관으로 저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그 영부인께서 항상 여직원들을 악수해 주셨는데 항상 손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러면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렇게 받으셔서 항상 위로 덮으셨어요. 고마워. 이렇게 해주셨어요. 애써줘서 고마워. 지금도 그분은 저를 분명히 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20대에 근무하던 시절에 감히 제가 영부인의 손을 잡았다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너무 따뜻하게 이렇게 톡톡 해주셨던 그 에너지가 저한테는 너무 좋은 기억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그 여자분들이랑 저보다 어린 분들이랑 비즈니스 할 때는 제가 손을 이렇게 내밀고 애써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때 그분과 저의 그 눈빛 교환이 굉장히 따뜻해요. 이럴 때 우리 정겹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실 때 작은 태도 하나가 비즈니스를 결과를 아주 다르게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수 매너는 꼼꼼하게 꼭 읽어보시고 공부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태도를 꼭 일상에서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이 나오는 것이 이제 명함입니다. 이 사람이 직위가 어떻게 되지? 사무실은 어디에 있지? 이런 게 궁금하죠. 기본적인 데이터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명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함은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어서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뤄지는 문제들, 갑자기 쑥 집어넣는다라든지 함부로 던져놓는다, 이런 걸 하지 말라는 태도들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명함집을 이렇게 좀 들고 있는데요. 자, 이런 명함집에 깨끗하게 보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만나고 가고 나면 이 사람은 저의 명함을 들고 저를 기억하시겠죠. 그러면 지저분해 보세요. 지저분한 사람으로 기억이 재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명함 지갑에서 꺼내서 상대방이 자 바로 보이는 방향으로, 아무데나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저기 칼 좀 주세요. 그런데 칼 손잡이 쥐고 여기 있어요 이러진 않죠.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SMAT를 배우신 여러분들이라면 모든 물건들을 상대방이 보는 방향으로, 상대방이 가장 쓰기 쉬운 방향을 인지하시고 전달 주셔야 돼요. 이게 서비스 마인드예요. 내 중심으로 나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의 관점 자체가 저 상대를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의 관점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명함도 상대가 바로 받아서 이분은 한국생산성본부의 하승희 전문위원이시군요 라고 이렇게 바로 보일 수 있도록 드려야 되지, 이걸 받아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 여기서부터요 CEO 교육을 저희들 이렇게 가보면 CEO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명함 줄 때 딱 알아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위가 올라가고 비즈니스가 더 글로벌해지실수록 작은 디테일이 성패를 가늠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에 기본으로 완전히 중무장 세팅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를 하셔도요 본인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SMAT 자격은요 분야를 막론하고 사회생활하는 모든 분이 저는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은 정말 잘하고 정말 좋은 제품 만드시는데 비즈니스, 계약하러 온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모자리셔서 계약이 10억짜리가 1억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소소한 문제들까지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몸에 지니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일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SMAT 안에 내용 전체는 글로벌 비즈니스 기준이지만 예의범절이라는 그 단락 한 군데와 여기 조문 매너를 보시면 딱 요 두 가지만 동량의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문이라는 것이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되고 상례를 우리가 조문을 갔을 때 상례, 예의를 지키는 행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이 한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조문 매너도 교재를 통해서 꼼꼼히 보시라라고. 자, 전화응대. 여러분도 보세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 제가 이렇게 있다 보면 집에 전화벨이 울리죠. 요즘은 집 전화를 많이 안 써서 정말 신입사원들이 유선 전화 받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렇지만 회사에서는 개인 번호 많이 알려주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선을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 집도 전화가 울리면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전화 받아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직에 들어오시면 신입사원들이 대부분 전화가 울리면 받으셔야 돼요. 자, 이럴 때 회사에서 얘기 어디입니다 라고 땡땡 그룹입니다 라고 하던 시대가 아니라 앞에 행복을 드리는 땡땡 그룹입니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한 번에 첫인사에 이렇게 드러내는 연습, 이런 것들이 전화응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3번 울리기 전에 받으셔야 되고요. 다른 고객들과도 또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분 이내로 통화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상대가 전화를 끄는 걸 확인을 하고 끊으셔야 돼요. 상대가 전화를 끄는 걸 확인 후 3초 후에 전화기를 내려놔라. 이런 것들이 전화응대 333 법칙으로 88 올림픽 이후에 서비스업에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배워서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응대에 대한 부분은 A 모듈에 있어서 신입사원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
경험을 하시고 또 실천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시험 문제에 단골 문제로 나오겠죠. 그래서 전화응대라는 부분은 행위, 받을 때 행위, 그리고 끊을 때 행위, 그 다음에 이동전화 매너도 있어요. 앞으로는 뭐 거의 대부분 우리 비즈니스에 이동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동전화 매너 여기까지 꼼꼼하게 여러분들 보시고 시험을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 전화응대 매너 뒤에 나오는 것들이 바로 글로벌 매너입니다. 일과가 엄청나게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 글로벌 매너는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서울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년 안에 지나가는 인구의 5대5 반은 그 외국인들이지 않을까, 그 정도로 글로벌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이제는 우리의 S사의 핸드폰도 전 세계에 팔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해외 직구 하면서 세상에 베트남산을 사고요. 그 다음에 이란산을 사오고요. 우리 석류, 우리 주부들이 많이 먹는 석류는 이란에서 사오고, 우리 베트남 쌀국수 이런 거 베트남에서 또 들여와야 되고, 글로벌 시장은 너무나 본격적으로 아주 급속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스탠다드한 매너가 뭔지에 대한 문제들이 글로벌 매너에 많이 나온다라는 거. 미국, 우리가 그래도 우리 거래 관계에 있는 미국, 그 다음에 우리 옆 나라인 일본, 그리고 또 옆 나라인 우리 중국, 여기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포인트로 나오니까 구체적으로 보시고요. 글로벌 매너를 지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게 이제 테이블 매너예요. 기본적으로 자국 음식들을 드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럽이 그 자본주의를 이끌고 미국이 자본주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레스토랑에서의 어떤 테이블 매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좌빵 우물이라든지 밖에서부터 안으로 쓴다. 뭐 기본적인 전체 요리가 어떻고 마지막에 와인을 마실 때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좋다라는 것들까지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익혀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편하시죠. 자, 두 번째 나오는 단락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자, 이 이미지 메이킹은 철저하게 직업의 이미지를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돈스러운 고객이 딱 봤을 때 시각에서부터 여긴 샌드위치 가게네, 여기는 커피점이네, 이게 한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각적인 요소, 그 다음 청각적인 요소, 말의 언어. 이 메러비안이라는 심리학자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미지 자극을 이렇게 영향을 받더라라고 해서 이러한 차트들은 시험에 단골 문제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의 그냥 리얼한, 내추럴한 모습이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에 갔을 때는 메이킹, 고객들, 비즈니스 환경에 있는 상대들이 나를 이해하는 이미지로 메이킹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자, 표정. 비즈니스 환경에선 저를 눌러야 되겠죠. 기분 나쁜 제안이 오거나 기분 나쁜 태도를 상대방이 취하더라도 평상심을 유지해야 돼요. 그렇구나. 아, 그런 의미시군요. 아, 기분이 나빠도 우리가 표정을 잘 이렇게 누르면서 평상심을 이렇게 포커페이스라는 것을 유지하면서 비즈니스를 할 때 내가 내 식으로 끌고 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정 연출, 패션의 이미지, 남성의 용모 복장, 여성의 용모 복장, 자,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이 실습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 비즈니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바로 고객의 심리의 이해입니다. 자, 심리, 거래상에서 나도 모든 거래에서 내가 더 남기고 싶지 않나요?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자, 그럴 때는 제가 49를 하고요. 상대를 51로 하면 비즈니스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나는 50 할 거야. 너도 50 해. 내가 51 할 거야. 그러면 비즈니스는 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심리에 대한 이해. 자, 그들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사과의 이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고객과 비즈니스와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회의, 미팅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의 부분이 5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A 모듈에 있어서는 5개의 파트로 이어져 있고요. 이 접점에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조금 더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파트가 바로 B 모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SMAT에서 모듈 B는 제목 자체에서 보시듯이 서비스를 마케팅하고 세일즈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장에서 세일즈하고 마케팅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채용하고 어떻게 교육해서 매출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이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다섯 가지의 과목으로 나눠져 있고요. A 모듈 첫 번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A, B를 따시던 A, C를 따시던 우리 2급 관리자에 해당하는 과목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5가지 과목에는요. 첫 번째로 서비스, 세일즈 및 고객 상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서비스라는 것은 정겹고 남을 대하는 태도가 정겹고 고분고분함, 이러한 직원들을 데리고 우리가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서비스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시고 세일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리고 접점의 직원이 불친절해서 올라오는 컴플레인을 많은 고객들이 야, 팀장 나오라고 해, 매니저 나오라고 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중간 관리자가 되시면 이렇게 악성 고객이라든지 조금 더 컴플레인을 하는 고객을 만났을 때 상담이 이루어져서 만족감까지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훨씬 더 심리를 잘 다루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서비스를 세일즈하고 고객 상담하는 기법. 두 번째, 고객과 이런 고객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러면 고객이 다른 곳에 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우리 제품을 계속 애용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우리는 고객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려니 데이터로 잘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고객 관계 관리, 요거는 영어로 더 많이 나옵니다.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라고 해서 CRM, CRM 차트 가져와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대기업에서는 CRM의 관리가 시스템으로 이루어지지만 중소기업이나 작은 곳에서는 수기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특징, 몇 번 방문했는지, 그 다음에 이 고객이 까다롭게 원하는 사항들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데이터를 축적해 놨다가 미리 학습을 하고 고객을 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쉬우시겠죠. 그래서 고객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기록들을 하고 어떤 시스템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이 이 과목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객들이 칭찬할 때가 있어요. 저 직원 너무 잘하던데. 자, 이런 것들. 요거만 조금 바꿔주면 좋겠는데. 이러한 모든 고객의 소리를 우리는 VOC, Voice of Custome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칭찬하는 직원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 무슨 회의에서 저 직원이 너무 잘했다는 칭찬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칭찬합니다 했을 때 이 친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부심, 그리고 본인의 어떤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 더 잘하려고 노력하겠죠. 이렇게 칭찬을 받은 경우, 그 다음 의견을 받은 경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VOC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경영활동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 자료로 쓸 수 있는 방법들. 자, 그런데 VOC가 아니라 여기 진짜 기분 나쁜 거 있죠. 저 직원 진짜 속상하게 했어요. 뭐 이렇게 컴플레인, 감정이 불편하게 했다라는 거, 투덜투덜 거리는 고객의 어떤 태도들을 우리는 컴플레인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VOC인지 컴플레인인지를 잘 분리해서 구분하셔야 돼요, 담당자는. 자, 컴플레인이 왔을 때는 정서적인 문제예요. 감정을 투덜투덜 대다, 불만을 토로하다. 이게 컴플레인의 핵심 용어들입니다. 용어의 해석이에요. 이럴 때 그래서요, 얼마 보생해드려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감정을 이야기할 때는 철저하게 정서를 많이 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고객들이 클레임 단계까지 가죠. 클레임이라는 건 보상을 요구하는 것들이거든요. 자, 중간 관리자 정도 되시면 이제 접점의 직원이 아니에요. 서비스 전문가 단계로 올라오셔야 되거든요. 고객의 의견, VOC인지 투덜대는 정서의 문제인지 배상까지 요구하는 클레임인지 이 세 단계에 대한 구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여기에서 처리를 잘 하셔서 고객이 재구매할 수 하도록 이렇게 유도할 수 이게 바로 서비스 마케팅의 세일즈의 핵심 원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3번. 그래서 3번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서비스는 그래서 직원에 의해서 직원들의 역량이 재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유통이 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라는 것은 유통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A 모듈의 직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시험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품의 유통과 서비스 유통의 다른 점이 이제 사과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직원들을 처음부터 채용할 때 고객들과 정겹
곱고 고분고분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유형의 친구들은 뭔가라고 생각을 중간 관리자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A 모듈에서 여러분들 디스크, TA 교류 분석, MBTI 여러 가지 성격 진단 도구들이 있습니다. B 모듈에 계신 분들은 이걸 다룰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체형부터 디스크로 보시면 DISC인데요. I형이 사교형의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면 채용 때부터 고객과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그 포지션이라 그러면 중간관리자들이 채용 때부터 I형의 직원을 채용해서 접점에 배치해야 되겠다라는 머리까지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직원들을 데리고 강압적으로 일을 지시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직원들에게 네가 일을 할 때 어려운 점이 뭐야? 어떻게 도와줄까? 요거는 어떻게 했을 때 네가 접점에서 어떤 고객이 어렵고 어떻게 업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느냐라고 묻는 걸 질문 방법의 어떤 리더십을 코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과목에는 중간관리자부터 가지셔야 되는 게 코칭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을 어려움을 야 뭐가 어렵냐 이렇게 직원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뭐가 있니? 라고 물으면서 자꾸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서 일을 할 때 성과가 훨씬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코칭과 직원의 교육 훈련 그리고 멘토로서 잘 끌고 갈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직원들을 으쌰 해서 동기부여해서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5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B 모듈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잘하게 됐을 때 세일즈로 이어져서 재구매를 하게 되고요. 또한 입소문, 우리가 막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지 않고도 고객이 찾아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행 많이 다니시고요. 여행 다니시면 아무래도 시각도 달라지시고 청각도 달라지시고 먹는 게 달라지죠. 그래서 새로운 문화에 대한 그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우리 비즈니스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폭도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행을 좀 많이 다니시라고 권해드리면서 B모듈의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B모듈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4과에서 드리도록 하고 4과에서 만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